반갑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월요일은 공부가 잘 안 되는 날이다. 하지만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면 좀 답이 없다. 공부를 하려고 하면 놀고 싶다. 어, 조금 헛소리 할게요. 일단 주말에 쉬고 오면 공부가 원래 잘 안 된다. 공부가 잘 안 되지. 그 다음에 월요일이면 특히 더 하기 싫다. 그리고 오늘 마침 날씨가 너무 좋다 밖에. 그리고 온라인 계약이 끝난다고 하니 학교에 또 막상 올 생각을 하니까 온라인 계약이 조만간 끝나고 학교를 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막상 학교가 별로 또 좀 가고 싶었다가도 별로 안 가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뭐 사람 다 똑같지 뭐. 원래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되면 좀 그립게 되고 맨날 저기 기숙사에서 생활관에서 맨날 얼굴 보고 지내다가 안 보니까 막상 또 좀 보고 싶고 또 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 막상 날 더워지고 다 같이 또 있으려고 하니까 별로 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약간 조금 애매한데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쌤은 주말에 뭐 했냐? 나는 월요일이 되기 전에 주말에 뭐 했냐 하면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다 똑같지 뭐. 맨날 뭐 밥 먹고 카페 가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 탑재를 좀 하자. 우리 머릿속에 알파에 관한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알파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자동 충돌 예방 기능인데 이제 충돌을 예방하자. 그 충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충돌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다양한 장치들이 있고 이런 절차들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충돌을 하지 않는 건 매우 간단해 사실. 충돌 안 하면 되죠. 그 근접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어쨌든 충돌하지 않으려고 내가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이제 그 신경 쓰는 과정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순서를 좀 머리에 갖고 계시면 훨씬 좋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한 그 순서, 흐름, 그 다음에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제 나는 막연하게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개개인별로 이렇게 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집어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그 흐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금 동영상을 시작한 이 시간 동안은 이 시간이 마치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과정들을 다 못 외워도 좋으니까 하지만 외워야 되겠죠. 웬만하면 좀 넣고 계셔야 되는데 이 과정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충돌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충돌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들을 해제시킬 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쓸 때 같이 쓰면 설명을 잘 못 듣는다. 그래서 이거 동영상 돌려볼 수 있으니까 30일 동안 돌려볼 수 있으니까 내가 쓸 때는 같이 쓰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를 열어놓는다. 그리고 팔짱 끼고 들어도 되고 다리 꼬고 듣든 뭐 저기 반쯤 의자에 젖혀서 누워서 듣든 마음 편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니까. 근데 학교 오면 그러지 마라. 자, 그래서 내가 쓸 때 같이 쓰지 말고 반쯤 저기 이렇게 뒤로 누워서 들어도 되고 팔짱 끼고 들어도 된다.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자, 일단 내가 한번 이쁘게 최대한 써볼 거다. 자, 일단 레이더가 있다. 레이더는 어떤 기능을 하냐? 레이더는 센서로서 역할을 한다. 맞지? 레이더는 센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때 레이더가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표를 탐지한다. 물표를 탐지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너희들 데이터 좋아하지? 데이터 무제한 좋아하지? 레이더는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야. 그래서 레이더는 센서로서 물표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바로
물표를 포착하겠지. 포착. 그래서 우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었냐? 포착하는 과정이 바로 acquire다. acquire 하고 이것 가지고 타겟 데이터 클릭하게 되면 물표 정보 획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물표를 탐지했다면 그 다음 거쳐야 할 과정은 물표를 추적할 것이다. 물표를 추적하자. 물표를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표를 추적한 것을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 부르냐면 플로팅이라고 한다. 플로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플롯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팅이라고 하게 되면 점을 찍어 나가는 과정.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었죠. 요렇게 했고 이렇게 관측했다. 그러면 상대선박 타선박의 상대적 관측을 요렇게 했을 때 RML이라고 했죠. Relative Motion Line 해서 상대적 움직임. 하지만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타선박의 절대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달리고 있을 때 타선박의 상대적 움직임이 이렇다 정도로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추적을 하셨고요. 자, 추적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표의 속력과 침로. 자,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대선박의 CPA 점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DCPA와 TCPA를 파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벡터 합성하게 되죠. 벡터의 합성 과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만약에 나중에 글씨를 못 알아보실 것 같으면 제가 조금 더 땡겨 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에 네가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어디니?를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때의 거리, 그 다음에 그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다? 벡터의 합성이다. 벡터의 합성 우리가 어떤 방법 이용했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자, 벡터의 삼각형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었고 평행 사변형이 있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충돌 위험이 있다. 충돌 위험이 있다. 또는 없다가 되겠죠.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현재 속력 진도 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충돌의 위험이 있다면 TCPA의 여유를 확인하자. 자, 그 충돌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된 상황이 되면 TCPA의 여유를 확인하셔가지고 신속한 피양 동작. 신속한 피양 동작을 취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급박하게 느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본선의 속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의 본선 속력이 있고 상대 선박이 진짜 속력과 침도를 판단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최소 사실 이것은 속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분에서 15분 이내
CPA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 거리가 매우 가깝고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이내 정도 타임 낸다면 빨리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0분으로 여유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30분이 나는 최소한의 필요한 여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10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피항 동작을 취해서 충분한 CPA를 확보하자. 그래서 CPA를 확인하고 TCPA를 확인했더니 신속한 피항 동작을 취해야 되겠죠. 만약에 근데 이때 여유가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여유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여유가 없을 때 밑에 화살표를 제가 칸이 모자라서 요 화살표를 요쪽에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어서 할 건데 여기서 그러면 피항 방법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피항 방법 계산하실 때 피항 방법을 계산할 때 지난번 했던 거 기억납니까? 우리 여러분 좀 어려워했죠? 본선에 항해 중이고 타산박 이렇게 항해 중일 때 내가 DCPA를 0.5에서 1.0마일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좌현 또는 우현으로 몇 도 변침을 해야 할까요? 요거 작도 수업했던 거 기억납니까? 요거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했는데 시험에는 제가 안 냈죠? 기억나죠? 이렇게 RML이 형성됐는데 그때 RML을 바깥쪽으로 좀 꺾으려면 이때 본선이 좌현 또는 우현으로 몇 도 변침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거 변침된 삼각형 옮기면서 컨버스로 몇 도 돌아가는지 하고 그때 잘했던 친구 몇 명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플로팅 하면서 내가 방식 중에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 수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느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느낌을 갖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좌현으로 우현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정반대의 상황을 할 수도 있고 그때 해서법규에서 상대 선박과의 예각으로 각도가 형성될 때 둔각으로 형성될 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하라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수업 끝나고 나면 해사법규에 그 모든 시계 항법에서 모든 시계 항법 보면 타선박과의 충돌의 위험 관계가 형성됐을 때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하는가를 적어놨을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항 방법을 계산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정밀한 계산을 하지 않고 나의 직관을 따른다. 하지만 그 직관이라는 것은 법규에 근거하고 그 상황에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계산함에 따라서 변침 또는 변속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결정했다면 그 즉시 바로 조타수에게 변침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감속 또는 침도 변경 조치, 변침 조치를 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 그 다음에 이번 학기를 통틀어서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직 안 적으셨죠? 적지 마시고 일단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 찾아보시고 본인만의 정리한 내용을 이번 시간 마치고 찍으신 다음에 요거 그대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시되 이쁘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정리하셔서 사진 찍으시고 댓글로 올려주세요. 댓글로 올리실 때 제가 탑재한 동영상 이거 끄면 바로 동영상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동영상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설명하겠습니다. 알파는 무엇이냐? 알파는 충돌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동 충돌 예방 장치라는 레이더에 부속된 하나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기존의 레이더에는 알파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알파가 개발되면서 최대 수십 개, 수백 개까지의 타겟을 잡아서 위험의 여부를 판단해서 계산해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사용을 해야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주는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그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알파가 주는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도록 알람 기능까지 설정을 해둘 수 있지만 CPA가 0.5마일 이하 그 다음에 정정하겠습니다. DCPA가 0.5마일 이하 0.3 이하에 깜빡깜빡 울리도록 소리가 나기까지 부저음까지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쓰지 않으면 나는 충돌한다. 브릿지에서 카카오톡 하고 친구들 페이스북 보고 있고 인스타그램 보다가 제대로 정신 안 차리면 충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충돌을 하지 말라고 이런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활용을 해라. 근데 어떻게 활용하며 그 활용하는 기능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봅시다. 자, 레이더는 센서다.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서 반사된 전파를 통해서 너 거기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장비다. 그래서 레이더는 센서로서 기능을 하는데 그 레이더는 물표를 탐지하게 된다. 방금 전파를 발사해서 돌아온 전파를 통해서 그 시간, 돌아올 때 전파를 발사하고 돌아올 때 걸린 시간까지를 계산한 다음에 얼마나 떨어져 있구나를 계산하고 반사됐다는 건 물표 거기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물표를 어디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PPI 화면상에 표시하게 된다. 자, 그래서 물표를 탐지하게 되고 물표를 포착을 했다면 우리는 어콰이어를 통해서 물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겟 데이터를 클릭하면 그 물표를 내가 볼 수 있다.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표를 추적하는데 물표를 추적하는 기능은 바로 플로팅 기능이야. 근데 그 플로팅은 오토매틱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플로팅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플롯이라는 것은 점이다. 그래서 상대 상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측해서 그것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표의 상대 선박의 신호와 속력 이 두 가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점이 어디인가를 알게 된다. 그 점이 거리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벡터 합성이다. 벡터 합성이라는 것은 삼각형을 이용하거나 평행사변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게 되면 벡터의 합성을 통해서 도대체 너는 나랑 어떤 위험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충돌의 위험이 있다 또는 없다 판단하겠죠. 충돌의 위험이 없다면 현재 침로와 속력을 난 그대로 유지하고 나와 충돌의 위험 여부가 있다면 그 선박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서 신속한 피항 동작을 취하는데 이때 여유가 없을 때 피항 동작을 취하면 된다. 근데 피항 동작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는 해사법규의 상대 선박과의 침로의 교각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피항 동작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가 나와 있으니 꼭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피항 방법을 계산할 것인데 그것은 법규에 근거하고 나의 직관을 따르되 반드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알고 싶다. 또 수동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찾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바로 CPA가 거리가 0.5마일밖에 안 되는 매우 근접한 상황이 형성됐을 때 그것을 1마일로 늘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직접 해봤던 과정이다. 그래서 RML이 이렇게 형성됐을 때 RML을 밖으로 꺾은 이런 큰 원이 반지름이 0.5마일인 원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것을 1마일로 늘리기 위해서는 본선이 변침과 변속을 어떻게 했어야 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변침과 변속을 해서 할 것인데 변침이나 변속을 할 때 결정을 했다면 결국에 뭐 속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변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거쳤던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속력을 느리거나 속력을 줄이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을 하면 내가 탈을 써서 변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동작이다. 따라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변침과 변속 두 가지 변침과 변속, 증속 또는 감속 그 다음에 좌연 또는 우연 변침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급박한 상황이 조금 덜하다고 판단된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신로를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로 변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 그래서 요 과정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 요까지 해서 그대로 이쁘게 필기하신 다음에 글씨체 나쁘면 제가 다시 하라고 할 겁니다. 제대로 이쁘게 딱 필기하셔가지고 사진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일정 마치는 게 여러분 이거 하시고
법규에 있는 내용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거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제 그 블로그에 제가 레이더 영상 분석한 거 한번 띄워봤는데 그거까지 안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시고 우리 반 톡방 챗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채팅방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필기하시고 사진 댓글 남기시고 회사법규에 있는 내용 확인하시고 블로그 안 읽어보신 분 블로그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글씨 안 보이시면 제가 잠깐만 앞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스탑 해놓고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필기 마무리해서 붙이시고 제가 좀 이따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